전 세계 인류의 사랑과 정신 건강 힐링 체험 안내 스토리. 첫사랑 보관소 오늘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낭독해드릴 첫사랑 사연 내용의 제목은 5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신 건강 힐링 체험의 신세계로 안내해 드릴 테니 심호흡을 깊게 들이키셨다가 내뱉기를 몇 차례 하신 다음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제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 대신 낭독해 드리는 이야기의 내용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여 이 사연을 들으시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피로회복과 불면증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오늘의 첫사랑 보관소의 영상 트릭은 일부 성공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평생을 한 여자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오신 70세의 민수 씨와 역시 한평생 한 남자를 잊지 못해 결혼도 포기한 채 단신 홀로 살아오신 70세의 미영 씨의 사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50년간 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약속하고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죠. 다만 깊은 곳에 묻어둘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묻힌 사랑이 갑자기 되살아난다면 50년 전의 약속이 오늘 다시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편지 때문에 제 평온했던 노년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낡은 봉투에 민수에게라고 적힌 이 편지. 50년간 우체통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1975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18살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동네 공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 마을 중앙에 서 있던 빨간 우체통을 지나쳤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대굴대굴 굴러가는 동전을 쫓아가는데 하얀 운동화가 동전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심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천사가 서 있었어요. 17살 미영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50년이 지난 그 순간을 어쩌면 이토록 영상 화면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요?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를 감쌌고 눈동자는 여름 하늘처럼 맑았어요. 그녀가 건넨 동전을 봤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영원히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해요. 미영이에요. 자주 이 길로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였어요. 매일 오후 4시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가 우체통 앞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죠. 누구한테 편지를 쓰세요? 언니한테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거든요. 나도 언니처럼 서울 가고 싶어요. 그녀의 꿈은 간단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저 역시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강가에서, 마을 뒷산에서. 그녀와 함께한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민수야, 우리 약속해요. 어느 날 저녁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을요? 나중에 우리 둘 다 성공하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를 잊지 말고요. 그녀가 내민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해요, 영원히. 그때의 저희는 정말 순진했어요. 영원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단어인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8월 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야,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어.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이 마을 병원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요. 서울로 가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하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8살 소년에게 주어진 이별은 너무 갑작스럽고 잔인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우체통 앞에서였어요. 1975년 8월 31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민수야, 편지 쓸게. 서울 가서도 계속 연락할 거야. 그녀가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수야, 나 서울 가서도 널 잊지 않을게. 우리 약속 기억하지? 꼭. 성공해서 나중에 만나자. 사랑해. 미영아, 나도 편지 쓸게. 꼭 성공해서 널 찾으러 갈게. 우리는 그 빨간 우체통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떨리는 어깨의 감촉. 모든 게 생생했어요. 민수야, 잊지 마. 절대 잊지 않을게. 그렇게 미영은 떠났습니다.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며 점점 작아져가는 그녀의 모습.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미영이었어요. 그 후 저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저녁에 퇴근한 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우체통 앞에 섰어요. 처음 한 달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울 가서 정신 없을 거야. 곧 편지 올 거야. 스스로를 달랬죠. 두 번째 달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주소를 잘못 썼나? 편지가 분실됐나? 세 번째 달이 지나자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영에게서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랐어요. 그저 서울시 미영에게라고 쓸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점점 그녀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녀에겐 더 좋은 사람이 생겼을 거야. 서울에서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나 같은 시골 소녀는 잊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했습니다. 미영이 아닌 다른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주변에서 중매를 권했어요. 민수야, 이제 결혼해야지. 좋은 여자 소개해 줄까? 하지만 매번 거절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날 때마다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조카들을 자식처럼 아끼면서 살았어요.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은 그녀에 대한 배신 같았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그 우체통 앞을 지날 때면 미영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는 잘 살고 있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니? 너한테 잘해줘, 행복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묻곤 했지만 답은 바람소리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조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었고 저는 70살의 독신 노인이 되었습니다. 혼자여서 외롭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이 한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마을의 대규모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 빨간 우체통도 철거 대상이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우체통을 보러 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우체통은 이미 철거 작업을 위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 호기심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어요. 안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여러 통. 마을이 개발되면서 우체통이 방치되었고 수십 년간 수거되지 않은 편지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민수에게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 50년 전 그 여름에 수없이 보았던 미영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빗방울이 제 뺨을 적셨는지 눈물이 흘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50년 동안 이 편지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에 바래고 찢어져 있었지만 안의 편지는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수야,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 아빠 수술은 잘 됐는데 아직 많이 아프시다. 민수야, 미안해. 갑자기 떠나게 돼서 그날 우체통에서 헤어질 때 너무 슬퍼서 울고 싶었는데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어. 서울은 정말 크고 복잡해.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 큰 도시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 같아. 그런데 내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 민수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서로 성공하면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 나는 꼭 지킬 거야. 너도 꼭 성공해서 나를 찾으러 와.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랑해. 미영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오해가 풀렸어요. 그녀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편지를 보냈구나. 다만 편지가 제게 오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우체통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마을이 확장되면서 우편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우체통이 방치된 거였어요. 미영의 편지는 50년 동안 그 우체통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미영을 찾아야겠다고. 미영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70살 노인의 마지막 사랑 찾기였죠. 먼저 옛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몇 분이 미영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미영이네. 서울로 올라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미영이가 간호학교 들어갔다더라. 착한 애였지. 단서가 생겼습니다. 간호학교. 그 시절 서울의 간호학교는 많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배워가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조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말이에요. 그렇게 몇 달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그곳에서 30년간 근무하다 5년 전 은퇴한 김미영 수간호사. 바로 그녀였어요. 첫 전화를 걸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보세요? 5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요. 미영 씨. 저 민수입니다. 마을에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미영 씨 편지를 받았어요. 50년 늦었지만 다음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70살의 미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민수야. 우리는 5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두 노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끄억끄억. 눈물이 정말이지 한강물 흐르듯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표현을 어떤 소설에서 읽은 것 같았는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그때 그 소설가의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년 동안을 꼭꼭 눌러 참아왔던 우리 두 노인네들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우리 두 노인네들은 서로서로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편지가 안 왔을까 생각했어요. 나도 내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 결혼은 안 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잊을 수 없었어. 바보같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도 50년을 혼자 살았던 거예요. 저처럼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두 노인들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또다시 펑펑 쏟고 말았지 뭡니까?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70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가슴 깊이에서 아니 뼛속 깊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미영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마을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매일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그 강가에서 새로 생긴 공원에서 그리고 그 옛날 우체통이 있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50년이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첫사랑을 향해서 말씀이에요. 애당초 저희 첫사랑 보관소의 설립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저희 첫사랑 보관소 영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서 실천해 보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넓고 넓은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첫사랑 보관소를 시청하신 분께서 답장에 댓글이라도 보내오실지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황혼에 다시 만난 사랑이지만 하루하루가 천국에서 꽃길을 걷는 기분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미영아, 5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작별의 인사와 함께 저희 첫사랑 보관소 문을 닫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